봄이 되면 유독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눈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봄철 효과적인 눈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 이상목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 눈이 건조해서 인공유익을 참 자주 넣거든요. 예. 환절기가 되면 참 눈이 간지럽고 또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봄철이 되면 눈이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알레르기 결막염이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공기 중에 꽃가루가 많아지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유활동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건조증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에는 충곤증 때문에 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철에 발생하는 안과 질환이 주로 이제 알레르기 관련된 결막염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저희가 고초열 결막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훨씬 같은 알레르기 계통이지만 훨씬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그리고 또 검은 결막뿐만 아니라 검은 동자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봄철 각 결막염이라는 심한 결막염도 봄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구 건조증을 느끼는 환자분도 많이 늘고 그리고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거나 눈을 다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이제 늦봄쯤 돼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그때 보통 유행성 결막염이 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근 알레르기 결막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검은 동자까지도 아플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알레르기 결막염에 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주된 증상은 충혈과 가려움증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가렵다고 느끼기보다는 꼭 뭐가 눈에 들어간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눈물이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결감이나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눈을 비비게 된다든지 그러면 혹시 알레르기 결막염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같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재채기 등과 같은 비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눈으로 들어가면 결막염을 일으키고 코로 들어가면 이제 비염을 일으키는 거죠. 원인 인자는 같군요. 그리고 알레르기 그 물질이 하기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으로 충혈과 가려움, 또 이물감 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비염 증상도 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중국발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도 심한데요. 실제로 황사가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등 안과 질환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최근에 사실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황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 연구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그 황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알레르기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별로 이렇게 해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꽃가루 같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황사가 있으면 이런 호흡기계의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서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결막염과 관련해서는 대만에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 황사가 불 때 학동기 아동이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빈도가 한 10%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황사 물질 자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런 황사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투과를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알레르기를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비염, 천식, 결막염 이런 원인 인자가 같다고 하신 것처럼 황사가 있으면 저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먼지를 예. 마시잖아요. 또 그게 또 함께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아무래도 좀 눈이 가렵다 보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좋다. 또 이런 이야기도 돌고요. 냉찜질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눈에 해롭지는 않을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또 이와 함께 그렇다면 좀 눈병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을 예. 비비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눈을 비비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예. 이 물질을 분비하는 비만 세포를 파열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히스타민이 더 많이 나오게 해서 결막염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환자들이 사실 시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비비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통각을 자극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려움을 느끼는 감각을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덜 느끼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더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도 사실은 비슷한 기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과 의사들은 별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높은 농도의 그 소금물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결막 상피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런 알레르기 일으키는 항원들의 투과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냉찜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세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눈이 가려울 때 그 비비는 것보다는 얼음찜질 또는 냉찜질 또는 얼음이 없으면 찬물로 씻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최근 20년 사이에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안약들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점안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자꾸 참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가려운 게 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비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안과를 오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과에 빨리 오셔서 점안 검진을 받으시고 그리고 점안약을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급할 때는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초기 증상이 발견됐을 때 정말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얼음찜질 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 이상목 교수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황사, 건조함, 미세먼지, 이 삼중고를 겪게 되는 봄에는 특히나 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주 손을 씻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눈 질환에 자외선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야외에 나가실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장기간 외출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